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첫 착각, 부동산 투자를 사냥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냥. 호랑이? 뒷산에 가서 호랑이 잡으면 부자 된다. 부동산 투자도 비슷해요. 어디 가서 뭐 사면 부자 된다. 그러면은 이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냥꾼이 가면 괜찮죠. 일반인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꾼. 호랑이 잡으면 부자 된대. 저 집 뒷집 최 씨가 호랑이 잡아서 부자 됐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호랑이 만났어요. 잡겠어요? 잡히겠어요? 잡히죠. 잡아먹히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를 만날 수나 있으면 다행이라는 거죠. 만나지도 못해요. 그 기회가 쉽게 오는 기회도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 만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결국 계속 떠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힘만 빠지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한 건 해서 크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 잡아먹히거나 뭐 알 수 없게 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네. 진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죠. 원앙 소리 소. 오랫동안 농사를 지면서 소를 키우셨던 할아버지거든요. 이 소랑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면서 농사 짓고 가을에 열매 나오면 그거 먹고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밭을 돌보고 열심히 일하는 게 부동산 투자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주위에 있었던 분들도 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네. 이번은 월세 받는 아파트를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네.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최초의 목표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목표는 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전 첫 번째거든요.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 거야 라고 하면은 돈을 잃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결국 돈만 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상품, 요거에만 초점이 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돈을 쫓기보다는 그래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사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만큼 가치가 높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목표는 그렇게 잡되 저 같은 경우는 4가지 원칙은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4가지 원칙은 그래도 지키자. 첫 번째는 임대 수익률은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안 나오고 이자가 더 높은데 거기는 투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첫 번째 고려하자. 두 번째는 보증금 반환은 제때제때 해주자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하면서 사실 제일 무서운 게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보증금 못 빼주는 거잖아요. 한 채나 두 채 있고 금액이 적을 때는 괜찮아요.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해줄 수 있겠지만 이게 투자자로서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슈는 커지거든요. 진짜 하나 잘못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게 또 이제 그 투자 시장이니까 어쨌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만큼 현금을 유보해 놓든지 아니면은 우리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 놓든지 대출로 가지고 있든지 해서 조금 돈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내가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2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2억 가지고 갭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10억짜리 집에 전세 8억 껴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투자는 그래도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지금 저희 나이 때도 그렇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더더욱더. 왜냐하면 보증금 못 빼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출도 안 나와요.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억 가지고 2억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사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게 그나마 몸도 마음도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신속한 민원 대응을 하자.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주자. 만약 임차인이 뭐 고장 났어요. 비가세요. 이러면 임대인들 전화 잘 안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어쨌든 그래서 뭐 민원 대응을 해주자. 마지막으로 잘 팔자. 가격이 올랐을 때 잘 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우리는 월세 받는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잡고 갔습니다. 네. 내가 월세 받는 아파트를 투자할 건데 이 수익률을 몇 프로로 설정을 할지 그거를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 보면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제 지표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지표를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보면은 국고채 수익률이 3년 만기가 2.34 그리고 회사채 수익률 AA-3년 만기가 2.9 회사에 투자했을 땐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AA-는 대단히 대기업이거든요. 네. 진짜 어지간히 아시는 대기업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금리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죠. 이거를 왜 저는 꼭 보냐 하면요. 이거는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아파트든 뭐 상가든 투자하는데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낮거나 회사채 수익률보다 낮다. 그럼 그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입지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시세 차익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세 차익을
은퇴하신 분들은 기다리시기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률이 낮은데 언제 시세 차익이 나올지 모르는 상품을 이제 계속 투자해 놓고 기다린다는 거는 좀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뭐 가격이 원활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고채 수익률하고 회사채 수익률은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는 예금 금리예요, 사실. 예금 금리. 요거 마이뱅크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지금 이 현재 기준하고는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방송일이 이제 달라지니까.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새마을금고에 넣어놓으면은 1년에 3.44% 정도 이자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 3.44를 뭐로 잡느냐? 여기 옆에 써놨죠. 무위험 수익률로 잡아요. 무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금이 없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없어질 확률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로 가져가야 되느냐? 최소 3.44 이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부동산 투자는 아까 처음에 코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유동성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뭐 경제 상황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월세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다 리스크인 거거든요. 네. 그런 수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무위험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네. 그래야 하지. 그래야죠. 그걸 내 목표 수익률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스스로 산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위험 수익률 같은 거는 한 1%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3.4 더하기 1, 4.4가 되는 거고요. 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난 높은 수익을 얻고 싶어. 라고 하면 3.4 더하기 1.6 해가지고 5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걸 계산할 때는 넷으로 하는 거예요? 대출 빼고 합니다. 빼고? 네, 대출 빼고 맨 처음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 될지를 한번 계산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 대출을 끼고 하기 시작하면은 상황마다 다 달라지고요. 그 상품마다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상품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라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지금 투자할 때 상품별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뭐 해야 되니까 그거를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 처음에 대출 없이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 대출을 넣고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죠. 사실 월세 받는 투자 그리고 갭 투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아파트 투자는 갭 투자로 생각을 하시는데 갭 투자를 우리는 이제 매매 차익형 투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매매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그 돈을 받았다? 그건 수익일까요? 부채. 그쵸? 맞습니다. 원래 전세금 받았던 게 2억이었던 게 올라서 2억 2천이 돼서 내가 2천을 더 받았다. 그럼 내 부채가 2천 늘어난 거예요. 내가 나중에 2천을 더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돈을 더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중에 더 빼줘야 되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뭐 올랐다. 오르면 좋은 거죠. 오르면 좋아서 또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더 떨어지면 내가 그걸 내줘야 되는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갭 투자는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좋을 땐 진짜 좋지만 나쁠 땐 진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결국 마지막에 돈을 버는 거는 이 부동산을 팔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언제 팔릴지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수익이 날지.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권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뭐 정책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엔 오를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지역은 오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꿋꿋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안 넘어오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맞추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서울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을 평균적으로 매겨가지고 뭐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내 거 하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맨날 남의 집은 다 올라왔는데 내 집은 안 올랐다 그러잖아요. 네,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갭 투자는 결국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팔리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고 언제 팔릴지 몰라요. 두 번째 언제 팔릴지 모른다. 세 번째 누가 살지도 몰라요.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오르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다. 사이버머니잖아요, 사실.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결국 팔아야 돈을 버는 상황이 이제 갭 투자인 거고.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캐시가 더 중요하지. 이거를 나이가 많은데 연세가 있으신데 언제 팔릴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갭 투자의 장점은 뭐 올랐을 때는 더 높은 수익률이겠지만 떨어졌을 때는 더 높은 위험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갭 투자의 특성이겠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월세를 받는 임대 수익형 투자를 보면요. 이거는
투자를 한 즉시 수익이 나오죠. 한 달 뒤면은 월세가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률을 산정을 할 수 있어요. 즉 투자 상품으로서 목표 기준율이 내가 예를 들어 5%다. 그러면 이게 5%에 맞는 상품인지 안 맞는 상품인지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근데 그거는 어떤 기준이냐? 월세에 맞춰서 돼 있으니까 월세는 미래로 계약이 돼 있죠. 뭐 2년으로 계약돼서 2년 동안 얼마 돈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미래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투자를 하는 거는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인데 물론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초기 투자 금액이 크겠죠. 초기 투자 아무래도 큽니다. 그리고 큰 금액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어요.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대출 이슈도 있고. 대출 이슈도 있고. 특히 뭐 갭 투자는 보증금이 높으면 매매가랑 전세가 사이 갭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제 돈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아파트의 장점은 또 무엇이 있느냐? 월세 수익률이 비싼 아파트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장이 왔을 때 큰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오르겠습니까? 이런 작은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오를까요? 큰 거야. 가격 자체는 큰 게 오르거든요. 근데 비율로 보면은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가 비율로서는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2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엄청 오르는 상승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비율로 봤을 때 20억짜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더 많을까요? 2억짜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더 많을까요? 라고 보면은 실제 유효 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2억짜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20억짜리는 사실 쉽게 못 건드리거든요. 2억짜리로 다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다가 확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여줘요. 그런 부동산들은 그런 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동전주, 가치주 이런 거 한 번에 가잖아요. 네. 사실 아파트 시장도 비슷하게 가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수익이 갑자기 높은 거는 뭐다? 리스크도 크다. 사실 리스크도 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파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을 때 미리 들어가서 선점하자라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서 선점해서 그냥 기다리면 오를 때까지 너무 힘드니까 월세 받으면서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팔자. 근데 사람들은 언제 산다? 올라갈 때. 그게 돈이 목표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돈이 목표가 되면 이게 오르면 돈을 벌 것 같거든요. 근데 수익률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보시면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예요.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아파트가 2억이 됐어요. 근데 월세는 50만 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아파트가 2억이 되고 월세는 50만 원이다. 그럼 수익률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가격이 오른 거지 수익률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1억이었을 때 50만 원 받는 아파트 상품과 2억일 때 50만 원 받는 아파트 상품으로 봤을 때는 1억이었을 때 50만 원 받는 아파트 상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때 투자해야 되죠. 2억이었을 때 50만 원이 되면은 이건 빨리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돈이 아니라 수익률로 잡으면은 그래도 남들이 안 살 때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 기준율을 잡아야 되고 월세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1억에 50 받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8천만 원이 됐어요. 월세가 40만 원으로 떨어질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50만 원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를 때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갭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 빨리 보증금 빼줘야 되잖아요. 빨리 보증금 빼줘야 되는데 보증금 못 빼주면 빨리 집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갭 투자보다는 월세 투자를 조금 더 중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뭘 투자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목표 잡았고 투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배웠어요. 그러면 그래서 뭘 투자해야 돼? 기본적인 라인이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입니다. 1억 투자해서 월 4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월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렇죠? 나누기 1억 원 하면 연 4.8%. 이게 아주 평이한 방법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8%짜리 상품이네라고 하고 대부분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하실 거예요. 기타 부수 비용 다 빼고. 사실 그게 더 큰데. 그죠? 부수 비용이 더 큰데. 근데 더 사람들이 계산 안 하는 거는 아까 여기까지는 제가 목표 수익률로 맞췄다라고 했어요. 대출을 받았을 때도 생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대출을 받았을 때 목표로 해야 되느냐. 처음에 대출 없을 때로 한번 보고 그다음 대출 받았을 때도 한 번씩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월 45만 원이다. 뭐야 이거? 까먹네? 까먹죠. 까먹는 거예요.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금리가 높으면 까먹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까먹어도 여기가 입지가 너무 좋아요.
막 GTX 들어오고 막 여기 앞에 도로 넓어질 거고 엄청 좋은 학교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투자 안 할 것 같거든요. 못해요. 왜냐하면 돈을 잃으니까. 당장 돈을 잃으니까 저는 그냥 지금 돈을 버는 거에 투자하는 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은퇴자 입장에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래 GTX 들어오는 거 알아. 계획이 있어. 언제 뚫릴지 알아요. 그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피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목표를 잡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지역을 선정을 할지, 임장을 어떻게 갈지, 수익률 분석을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어느 지역을 투자해? 그래, 알았어. 수익률 계산하는 거 알았고, 투자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이자가 중요한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어디를 가야 해?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이니까 서울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지방에서 가장 직장이 많은 데를 점을 찍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점 찍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반경을 20km 한번 그어봤습니다. 여의도 기준이네요. 네, 여의도 기준으로 한번 그어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한번 그어봤더니 이 정도 되면은 1시간 정도의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1시간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로, 광화문, 여의도, 강남 여기가 가장 직장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반경으로 그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밖에서는 서울에 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장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임장을 다니는데 무조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처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한번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거 TV에 나왔던 건데 애들을 데리고 다 다녔어요. 주말에. 애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애들 힘들어. 힘들어 할 수 있는데 뭐 주말에 놀이터 가고 새로운 동네 가본다라는 개념. 이것도 공원 가본다 이러면서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공원에서 놀고 나도 한번 그 동네 둘러보고 그렇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부동산에 조금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친해진 다음에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플 많이 쓰잖아요. 네. 호갱노노. 네. 예, 호갱노노 저도 많이 쓰는데요. 호갱노노를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만 보세요. 근데 핸드폰으로 보면 한 6인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그 건물일까요? 부동산의 가치를 정하는 건 그 건물. 주변. 그렇죠.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해요. 근데 핸드폰으로 보면 그 건물밖에 안 보여요, 사실. 이 주변 환경을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니터를 켜고 봅니다. 모니터를 켜고 보면은 그 주변 지역까지 조금 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찍어봤느냐? 아파트. 예,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필터 누르면 되거든요. 네.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로 해봤고, 뭐 500세대 이상. 500세대라고 해도 되게 큰 거예요. 요즘엔 막 만세대 이런 거 있어가지고 500세대는 되게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500세대도 대여섯 동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률 5% 이상 나오는 아파트가 뭐가 있어요? 라고 서울시에서 찍어보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5% 이하라는 거네요. 5%보다 높은 수익률이 5% 높은 아파트는 있어요? 안 나옵니다. 물론 요거 세대수를 없애면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우선 조금 유동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빼고 보면은 서울 시내에는 아직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 나왔어요. 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뭐 북쪽이나 서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안 나오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는 그대로인데 아파트 가격은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한번 봤어요. 지금 찍어보니까 북쪽은 의정부 양주 쪽에서부터 이제 5% 이상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파트를 지금 투자해야 되니까 상품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인천 쪽 많이 나오고 남쪽은 이제 뭐 평택 정도 내려가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동쪽에 이제 아파트가 양평으로 가버리니까 거긴 너무 산지라서 뺐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의정부, 양주 이쪽에는 그래도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들이 수익률 5%짜리가 찍히더라. 어느 정도 찍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그냥 의정부 지역의 수익률이 높네? 라고 해서 가서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AI거든요. 사실 호갱노노도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챗 GPT가 항상 맞는 말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계속 캐물으면 이상한 얘기예요, 얘. 막 진짜 뻔뻔하게 얘기하던데. 예. 진짜 뻔뻔하게 얘기를 하죠. 네. 예. 모든 데이터들이 그래요. 실제로 가서 결국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쪼개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서 한번 우리는 또 쪼개서 보자.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 지역을 사실 지금 막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학습용으로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듣고 가서 또 가서 사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고 저희 수준을? 죄송합니다. 구독자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분들 제 수준 높은데 큰 신뢰를. 그럼요. 그래서 그 다음 쓰는 대단한 어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대단한 어플을 쓰는 것 같지만 네이버 부동산 키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노가다로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키고 아까 호갱론으로 봤을 때 5%가 많은 아파트, 그러니까 수익률 5%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는 곳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을 때 여기서도 필터를 겁니다. 아파트로 하고 매매로 했고요. 2억 이하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도 투자금이 우린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500세대 이상으로 한번 찍어봤더니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뜨네요. 네. 아마 여기서 5%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아까 이렇게 보였겠죠. 네. 그럼 그 중에 아파트 단지를 하나 해봤어요. 네. 아파트 단지를 이게 진짜 5%가 나오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거 이제 장암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봤습니다. 네, 보니까 방 2개짜리 아파트고요. 1200세대 정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가 큰 아파트고 나쁘지 않습니다. 1999년도 아파트고요. 주변에 학교들도 있고 대로도 접해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매매가가 2억, 2억 3천, 2억 5천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러면은 2억은 금매라고 써 있으니까 2억짜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억짜리가 제일 5천만 원이나 차이 나잖아요. 네. 5천만 원 차이 나면 이제 2억짜리가 진짜 금매네? 빨리 가서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럴 때는 실거래가 한번 빼보자라는 거예요. 실거래가 그냥 옆에서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클릭해서 보면은 2024년 7월 그래도 시간 좀 된 걸 가져왔어요.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1억 9천에도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1억 9,300, 1억 9,500. 그러면 2억짜리는 이건 금매일까 아닐까라고 보면은 아니네요. 진짜 금매는 아닐 수 있다. 그냥 2억 5천에 비해서 좀 싸게 나온 집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수리 상태가 조금 다를 것이다. 네, 수리 상태도 조금 다를 것이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진짜 금매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 집어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요. 여기 1억 5천 요대에서 계속 거래가 됐었어요. 1억 5천 쪽에서 거래가 되다가 누군가 3억 4천을 찍었네요. 네. 3억 4천이? 네, 3억 4천이에요. 와. 3억 4천을 누군가 찍은 거예요. 찍고 나서 한 6개월, 1년 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21년 말부터 거래가 없네요. 그러다가 22년도에 누가 2억 안 되는 돈에 파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네, 사실 금액대가 적은 아파트들이 보면요. 대부분 이런 그래프를 그려줘요. 상승기에는 갑자기 오릅니다. 한 2년 만에 갑자기 올라버려요. 근데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비싸고 좋은 아파트들은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져요. 네, 갑자기 시세가 올라버립니다. 근데 떨어질 때도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2억은 금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2억은 금매가 아니니까 한 1억 9천 정도면 금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을 또 계속 보는 거죠. 탐색을 하는 겁니다. 탐색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월세 받아야 되니까 네.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냐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또 시세를 봐서 월세로 바로 클릭을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월세가 1000에 70, 1000에 75, 1000에 75.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럼 나는 1000에 75 받을 수 있겠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실거래가를 보면요. 1000에 65. 여기서부터 나오죠. 현실은 넌 65야. 현실은 65야. 그리고 뭐 2000에 55, 2000에 65, 1000에 70도 있습니다. 1000에 70 나오고요. 밑에 가면 2000에 60에, 1000에 75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1000에 75도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1000에 75는 진짜 거래가 잘 되는 거고, 1000에 65는 그래도 빨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 내린 거고요. 1000에 7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물 개수를 봅니다. 매물 개수를 보면은 이게 1200세대 아파트였잖아요. 매매가 137개, 전세가 14개, 월세가 28개예요. 1년 전에. 이거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1200세대인데 매매 개수가 137개고 전세가 1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사실 갑자기 매매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가격이 오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나 전세를 빼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내나요? 전세로 내놓으면 전세금을 다 못 갚으니까 매매로 많이 던지는 현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개수가 많다라고 하는지는 지금 당장 봤을 때 한 몇 달 뒤로 봤을 때 이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많잖아요. 네, 공급이 많으니까. 근데 전세나 월세는 오히려 쉽게 맞출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런 상태라면 조금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고 떨어지길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년 뒤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게 5월 자료거든요. 네, 5월 자료를 제가 최신 자료는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월 자료를 봤더니 2억 이상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1억 9천. 네. 실제로 빠졌습니다.
예, 실제로 빠지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를 사실 이쪽에서 보인다. 2억 5천짜리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예, 2억 5천짜리 볼 수 없고 가격은 당장은 좀 빠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래를 봤을 때고요. 그러면은 아까 시점으로 봤을 때는 2억에서 2억 5천짜리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1000에 70 위아래로 거래가 되니까 임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뭐 월세 곱하기 12 해가지고 하는 뭐 대략적인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자세히 하기 위해서 부동산 계산기를 많이 씁니다. 부동산 계산기 어플이 되게 심플해요. 부동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계산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어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씁니다. 그래서 임대 투자 항목으로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요. 처음에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임대 수익률 계산해가지고 건물 시가 표준의 금융대출금 나오는데 이런 걸 우선 다 빼고 우리는 매매가 보증금 임대료 이것만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쉽게 맨 처음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매가 2억 1천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아까 2억에서 2억 5천 있으니까 2억 1천 정도로 잡아보고 내가 보증금 1000에 월세 70만 원을 받을 거예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매매가 2억 1천 넣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넣고 수익률 계산을 합니다. 산시이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보여집니다. 보면은 매매가 2억 1천, 보증금 1000에 월세 70이에요. 70으로도 돌려보시고 네, 65로 이건 60으로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70으로 돌렸을 때 부대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수익률은 4.1%입니다. 4.1%인데 1000에 65 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1000에 60으로 됐을 땐 수익률이 3.84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했을 때는 4.1인데 평균적으로 하면 3.8이네. 그러면 아직은 저 같으면 아직은 여기 투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은. 왜냐? 이자가 3.44인데 그럼 그냥 거기 은행에 넣어놓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판단을 해야 되냐 하면은 시중에 있는 돈도 그렇게 움직여요. 예,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투자 상품 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만 하다 보면 부동산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주 잊어먹어요. 저도 잊어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러 가기 전에는 그래도 시장에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이번엔 좀 잡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3.8이면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한 거죠. 예, 안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 넘었다? 그럼 또 괜찮은데? 라고 조금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률을 어떻게 우린 높일 수 있느냐? 수익률 높이는 방법은 뻔해요. 집을 싸게 산다. 월세를 높게 받는다. 딱 두 가지입니다. 집을 더 싸게, 월세를 더 비싸게. 쉽지만은 않죠. 둘 다 어렵습니다. 네, 둘 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또 이겨내는 게 투자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매가를 아까 금매인 한 1억 9천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1억 9천에 월 70을 받으면 수익률이 4.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4.6%까지 올라가는데 1억 9천에 사서 월세를 75만 원을 받는다. 수익률 4.9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생각했던 5% 수익률에 맞는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거든요. 똑같은 아파트예요. 근데 내가 얼마에 사고 월세를 얼마에 맞추냐에 따라서 누구는 똑같은 아파트에 투자해서 3.8%짜리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니 3.6%짜리, 누구는 거의 5%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비슷한 시기에 샀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법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는 겁니다. 사실 주변 호재도 봐야 돼요. 네, 주변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편하게 보시려면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 개발 계획 치시면은 어디에 뭐가 들어온다 정도는 다 나올 수 있고요.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GTX-C가 2028년 예정이라고 2028년에 GTX-C가 달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독자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때가 예정이 돼 있다. 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주변의 개발의 진행 사항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부동산 플래닛 어플 쓰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네. 네, 요거 보면 단계별로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개발 상태도 본 다음에 그 지역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 봤죠? 주변에 뭐가 개발될지 봤죠?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거를 한번 보는 겁니다. 네. 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주변에 IC도 있고 이런 거를 다 보는데 임장을 나가면 이런 거 잘 보시잖아요. 마트 어디 있고. 네. 근데 저는 지금 보시면은 13단계까지 갔을 때 아직 현장 안 나갔거든요. 애들하고 그냥 밥 먹으러 다니는 것 뿐이고. 아직 부동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어디 있고 학군이 뭐가 좋고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가격이 싼데 좋은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되게 투명하거든요. 뭐든지 공고랑 고시로 다 나오잖아요. 네. 뭐가 개발될 거면 다 나오고. 공남공고. 네, 공고 다 나오잖아요. 공고 다 나오고 개발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개발 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예산 다 반영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너만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로 투자했다가는 처벌당하잖아요. 예전에 뭐 LH 직원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러면 저도 대장동 같은 데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려운데 우리는 그래도 있는 정보들은 활용을 하고 그 안에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뭐에 돼 있다?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싼데 좋은 거는 없다. 저는 그게 철칙입니다. 아까도 2배 더 벌고 싶으면 2배 더 일해라.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싼데 좋은 거, 안정적인데 수익률 높은 거, 그런 상품을 우린 2글자로 얘기를 합니다. 사기. 판상형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비쌀 거예요, 분명. 3베이가 2베이보다 좋은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3베이가 더 비쌀 겁니다. 이게 당연히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시장에. 네. 맞춰져 있는 거라서 그런 거는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